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분들의 고민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조금 도움 드려봐야겠죠. 다시 한번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하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각 오후 4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지금 현재 58년생이니까. 58년생. 네. 자, 어머니, 무릎이 어떻게 아프고 불편하신지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직접 이야기 나눠보십시오. 네. 네, 환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아유, 다리가 3기에서 4기로 간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매일 이제 이것저것 막 식품 같은 거 먹다 보니까 별로 몰랐거든요. 네. 네네. 요즘에 장마철이다 보니까 엉덩이도 아프고 발목까지 아프고 네. 그냥 무릎은 기본으로 아프고 그래요. 그래요. 기본으로 아프세요. 그 진단은 혹시 엑스레이 검사는 해보셨어요? 예. 뭐라 그러던가요? 그러니까 거의 다 자라서 못 네. 걸어 다닐 것 같은데 나보다 그렇죠. 잘 걸어 다니신다고 그렇게 원장님 말씀을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래요. 제가 자전거 타기를 하루에 40분 정도 하고 네. 이제 운동을 집에서 좀 하는 편이죠. 네. 혹시 일 많이 하세요? 요양사 일을 하고 있어요. 아, 요양사 일하세요. 그러시구나. 요양사 일하시는 게 상당히 그 근력이 많이 필요하고 네. 노동 강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직업이거든요. 네. 그 이제 최근에 이제 장마철이고 또 이 여름철이기 때문에 관절 증상이 좀 더 심해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안 아픈 것이 막 아프더라고요. 발목까지. 그렇죠. 이제 몸살 기운도 있으시고 막 그럴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주변 온도, 실내 온도나 아니면 습도 때문에도 그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무릎 관절에 관절염이 생기면 그냥 관절이 연골이 싹 없어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연골이 없어지면 그 연골 밑에 있는 뼈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 뼈는 뼈하고 부딪히면 뼈 조각은 연골 조각처럼 그렇게 매끄럽게 있지 않고 뼈 조각은 부서지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염증 유발 인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무릎 안에 떠다니게 되고 그러면 무릎 전체 주변에 염증성 그 반응들이 굉장히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물이 차고 또 염증이 생기고 어떤 때는 고름으로 바뀌는 화농성 관절염으로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무릎 관절 안에 염증이 생기면 그게 무릎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신작용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절염이 생기신 분들은 전신적인 염증 반응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주변 조직, 주변 관절, 고관절이나 발목 관절도 나빠지는 거고 더더군다나 발목 관절이나 고관절은 무릎에 인접한 관절이기 때문에 무릎이 관절염이 생기면서 변형이 생기면 그 친구들은 잘못이 없는데 괜히 고생을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은 무릎인데 무릎이 망가지니까 주변 조직들이 같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가서는 한참 시간이 지나면 허리까지 망가지고 척추도 옆으로 휘어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절염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받으셨으면 그 염증 반응을 없애는 치료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처럼 집에서 자전거 3, 40분 타시는 거 물론 근력을 키우는 데는 좋은 건데 관절이 마모되는 거에는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운동을 하실 때가 아니라 관절에 있는 염증을 없애주기 위해서 관절염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분명히 병원에서도 이런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하는 일이 요양사고 나는 병원 잘 알아. 내 병은 내가 잘 아니까 내가 치료해 볼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환자분들이 이런 경우에 집에서 내가 관절염이 있는데 운동 열심히 하고 나는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운동을 많이 한다고 관절염이 좋아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관절염을 좋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근력을 좋게 하는 게 근력을 유지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뿐이지 운동만 한다고 관절염이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무릎 안에 있는 염증을 없애주기 위한 여러 가지 치료 방법 중에 내시경 치료, 수술적인 치료, 또 주사 치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을 고민하셔야지 지금은 혼자 집에서 운동하신다고 좋아질 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병원이 이제
수술을 하라 하는데 저는 한 1년 정도 있다가 하는 것이 맞은지 바로 해야 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서요. 그게 제 이제 그래요. 매일 환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건데 좀 더 쓰다가 네. 나중에 제가 날짜 잡고 수술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무릎이 망가지는 무릎은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요. 아, 그건 환자분이 기다리시는 거지 무릎은 지금이라도 빨리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단지 무릎은 말을 못 하니까 무릎에 염증을 유발하고 물이 차는 신호를 환자분한테 보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년 기다렸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지금 그걸 해결해야지 나중에 가서 다른 질병으로 더 악화될 수도 있고 다른 또 전신적인 염증 반응 때문에 다른 병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병을 키우지 마시고 빨리 치료받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비슷한 고민이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현직에서 일을 하고 있고 수술을 받게 되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 이것 때문에 아직 조금 견딜만하다 싶으시면 계속 좀 버텨보시고 또 참아보고 치료를 미루게 되는데요. 예, 그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삶을 보다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치료, 보다 적극적인 치료와 행동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우리 어머니 꼭 기억하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정밀 진단부터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51년생 73세입니다. 예. 74세를 집에 우리는 74세를 하는데 요새는 뭐 많이 하니까. 네, 어머니 어디가 어떻게 아프고 언제부터 불편하셨는지 원장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십시오. 예.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지금 불편한데 허리도 불편하고 발목도 불편한데 네, 네. 아이 불편하기 힘들거는 네. 발목이 발목이요. 그냥 가만 앉아 있으면 안 아픈데 네, 서면 아픕니다. 그렇죠. 예. 발목은 예. 누워 있을 때는 체중을 지탱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고요. 아, 그렇습니까? 서 있으면 몸무게의 반을 지탱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만 망가져도 통증이 유발되고 걸을 수가 없고 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게 되는 관절이 바로 그렇습니다. 발목 관절인데요. 예, 맞습니다. 혹시 무릎 그 거울 앞에 섰을 때 다리가 이렇게 옷자다리로 무릎이 벌어지거나 그러진 않나요? 원래부터 제가 반듯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원래는, 무릎은, 네, 네. 무릎은 통증이 은근 젊을 때 있더니, 그래요? 여러 가지 막 치료를 했더니 지금은 괜찮은데, 네, 발목은 보기가 많이 평안합니다. 그래요. 그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발목 불안정성 때문에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예. 말이 어려운데 별다른 얘기 아니고요. 젊었을 때 발목을 삐잖아요. 예, 있습니다. 네, 발목을 삐었는데 치료를 제대로 안 받으시면 발목이 덜렁덜렁거리게 돼요. 발목을 그러면- 치료를 기부스를 해갖고 완전히 나섰거든. 그쵸. 그런데 네, 그게 원인이 됐는지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제 예전에는 발목을 삐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통기부스하면 좋아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하는데요. 그렇게 하라 하더라고. 예, 예.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 있는 게요. 예. 발목을 삐었다는 거는 결국은 발목을 잡아주는 옆에 잡아주는 측부인대가 찢어졌다는 얘기인데 그 찢어진 인대가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예전에는 검사 방법이 별로 없었으니까 예, 예. 잘 몰랐으니까 그냥 통기부스하면 다시 들러붙겠지 했는데 선생님 최근에는 검사 그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개 있어서 좋아져서 정밀 검사를 하면 이 인대가 원래대로 예. 돌아갈지 아니면 이거는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 건지 이렇게 구분할 수도 확인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인대가 50% 이상 찢어지면 자기 기능을 다시 회복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환자분 같은 경우도 예전에 50% 이상 인대가 찢어져 있는 거를 보존적인 치료로 통기입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통기입수를 해도 불안정성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냥 발목 인대가 끊어졌으니까 발목 인대 치료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시간이 한참 지나가면 발목 인대가 문제가 아니라 발목 관절 자체가 망가지게 되거든요. 그런 모양 같아요. 네. 너무 불편하거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발목 인대를 다시 만들어줘야 될지 아니면 예. 이미 망가진 관절을 다른 방법으로 치료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환자분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그 척추관절병원, 관절병원 진료 보시는 선생님한테 찾아가셔서 내 발목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관절 상태는 양호하니까 발목 불안정성만 해결해주면 발목이 덜렁거리는 걸 해결해주면
예. 정상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대를 다시 만들어주는 인대 재건술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망가진 인대는 이미 늦었고 발목이 이미 다 망가졌습니다. 관절이 다 망가진 상태에서는 연골을 다시 살리는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따른 또 치료를 해야 되고 발목이 너무 망가져서 이제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치환을 해주든지 아니면 종아리뼈하고 발목뼈를 붙이는 관절 유압술을 해야 될지 이런 최종 단계 수술까지 고민을 하셔야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의사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만 가셔서 시간 내셔서 검사 받으시고 상담 받으시면 친절하신 선생님들이 다 일일이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검사를 받고 그지 MRI 네. 찍고 다 했는데 네. 제가 이암 수술을 했습니다. 네, 지난 9월달에. 네, 네, 그래서 그거 하고 난 뒤에 너무 제가 나름대로 막 그걸 많이 받는 거예요. 막 기억도 옛날만큼 없고. 여러 뭐, 가지로 그러실 수 힘드셨어요. 예, 여러 가지로 막 부작용이 네, 머리도 빠지고 막 그럴 수 있죠. 다 망가지더라고. 그래서 그거 좀 회복을 해갖고 어떻게 할까 싶어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아유, 그러셨구나. 그래요. 예. 그 위암 수술 받으신 거는 이제 치료 웬만큼 다 받으시고 항암 치료도 끝나신 거고요. 자, 그러면 어머니, 예, 수술을 조금 받으셔서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힘들었다 보니 내가 체력을 조금 더 회복한 다음에 이 발목 치료를 받고 싶다. 네, 이 그렇게 말씀이신 생각하시는 것 것 같아요. 같은데 예. 그 사이에 그러면 만약에 그 증상만 조절할 수 있는 증식 주사 치료로도 증상을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래요. 네, 예. 병원에 내원하셔서 내 근본적인 치료를 할 컨디션은 아닌 것 같은데 보존적으로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런 상담을 또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관절 전문 선생님 계신 병원 꼭 찾으셔서 당장 이렇게 너무 버티지 마시고요.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증식주사 치료 방법으로 혹시 통증을 조금 조절할 수는 없는지 꼭 적극적으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